이제 유엔 예루살렘에 있는 병원이고요. 저희는 지금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저희가 굴다리 밑에 있었는데 거기에 사막에 드물게 비가 오면서 갑자기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모든 물건과 저희가 완전히 휩쓸려서 계곡으로 떠내려왔고 갑자기 겨우 바위 붙잡고 막 그 물살 헤치면서 살아남아가지고 모든 물건을 잃고 저희만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옷도 다 잃어버려서 저는 속옷만 입고 튀어나오고 시월은 속옷도 없이 나왔어요. 사고 첫날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고통스러웠다. 봉합 수술 부위를 포함 상처마다 밤새도록 붓고 열이 났다. 문제는 1인당 하루 입원비가 200만원 가까이 한다는 점이었다. 퇴원하네. 어떡해. 어떻게 퇴원을 하네. 이제 퇴원이야. 심지어 너는 혼자 이 옷을 입고 퇴원하지만 저희 이제 퇴원합니다. 제대로 걸을 수는 없지만 돈도 없었고 부상으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던 우리는 긴급 여권 발급 전까지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한 친구에게 기적 같은 연락이 왔다. 절박했던 우리는 아미르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아미르는 기꺼이 우리에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해줬다. 수도 텔아비브까지는 지원을 위해 나온 영사님께서 태워다 주셨다. 히피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 특히 걷기 어려웠다. 도착한 첫날은 친구의 배려로 푹 쉬었다. 사건 전날 우리는 에인게디 근처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다. 그날 밤 비가 왔지만 금세 그쳤고 비 온 후 아무 일도 없었기에 우리는 안심했다. 사건 당일 아침 다시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로 인해 그 지역 통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제가 비를 피하려고 그 굴다리 같은데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물이 들이닥쳤어요. 시월이 히피야 히피야 하고 뒤에 봐 했을 때는 이미 막 물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빨리 제가 내려놨던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미 그 사이에 물이 저희가 있는 데까지 와 있었고 거리가 상당했는데도 그래서 그 가방을 잡으려고 이렇게 몸을 뻗는 그 순간 이미 그냥 물에 휩쓸려 갔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물에 완전 온몸이 잠겨서 여기서 여기 쿵 저기 쿵 저기 쿵 하다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딪힌 바위를 잡았고 여전히 물이 막 이렇게 뭐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쓸려갈 것 같아서 막 겨우겨우 옆에 있는 바위로 막 점프하고 해가지고 딱 살아나왔어요. 그렇게 살아남았을 때 저 혼자 살아남은 걸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저 멀리서 시월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피를 엄청 흘린 채로 일어나서 그 순간 그래도 둘 다 살았구나 엄청 안심했죠. 그래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서고 또 넘어지고 서고 넘어지고 그리고 제가 수영복이랑 위에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물살이 어찌나 센지 시계도 차고 있었는데 시계도 물살에 벗겨서 다 날아갔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저도 기어서 올라갔고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히피가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딱 머리를 만졌는데 피가 막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 흘리는 시월을 보는 순간 일단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괜찮다고 안심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엄청 웃는 얼굴로 괜찮아 뭐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저희 가운데 엄청 큰 물살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괜찮아 우리 살았어 이렇게 엄청 웃으면서 사인을 보냈는데 저는 너무 웃고 있어가지고 히피가 우리 가방을 다 구했구나. 가방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거든요. 히피다 생각하고 그때 기분이 잠깐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어떻게든 구조 요청을 해야겠다. 시월 상태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흐르는 상태라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급류를 헤치고 올라갔어요. 그 절벽에 붙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저희 병원 리포트에도 낙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의 저희가 있었던 데가 꽤나 높은 데였고 거기서 계곡까지 떨어진 다음에 계곡에서 구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갔어요. 도로 있는 데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막 손을 흔들었죠. 근데 제 상태가 그때 어땠냐면 옷이 다 벗겨져서 위아래로 속옷만 입고 있었고 머리는 온갖 흙과 나뭇가지가 다 뒤엉켜서 막 이만해진 상태였고 온몸에 진흙을 덮어쓴 상태여서 사람들이 제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차 한 대가 그냥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지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영어로 Can you help me please? 이렇게 하니까 멈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더니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 친구가 있는데 구해달라 하니까 아 알겠다 하더니 그때서야 이제 멈춰서 119를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그 119를 불러준 친구가 그 에인게디 네이처 리저브에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도와주셨고 들것을 만들어서 저희를 실어가지고 좀 더 가까운 데로 일단 옮겨주셨죠. 한 6분, 7분 오셔서. 그 다음에 헬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걱정이 된 게 제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헬기까지 우리가 비용을 못 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헬기 많이 비싸 물어봤는데 아 그분들이 먼저 헬기 돈 하나도 안 낸대. 정확히 아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You are from South Korea and you don't need to pay anything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분 정도 만에 헬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병원을 도착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의사분들이 막 여기저기 다 들고 닦고 그 물이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이렇게 있는 흙이 다 저를 뒤집고 있었거든요. 그 흙을 다 엄청 아팠지만 그걸 다 닦아내고 이제 급한 검사하고 저는 이제 머리 꼬매고 응급처치를 빠르게 진행했죠. 검사 결과 다행히 저희 둘 다 머리에 출혈이 있거나 골절이 있거나 하는 등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남은 흔적들이야. 사실 제일 심한 건 요 아니긴 해, 그치? 아이도 참 폰만 같아. 드라이 리버가 진짜 위험하대요. 와디 어떻게 되는지 들었잖아요. 비 오면 여기 다 비가 오면 계곡이 좁고 식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와디가 비가 올 때 위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사람들도 많이 죽는데요. 저희는 누가 물을 정말 댐에서 방류한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센 물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를 덮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비가 오는 중이 아니었고 오히려 비가 그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급류가 내려왔고 원래 그런 식의 일이 자주 일어난대요. 어딘가 물이 쌓여있다가 갑자기 팡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나 봐요. 우리는 세계 여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짐을 챙겼었고 원래 하던 일이 영상 제작이라 소중한 촬영 물품을 전부 챙겼었다. 근데 제가 진짜 가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추정하기로는 총 2천만 원 정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3개, 고프로, 인스타 360, 그리고 핸드폰 2개. 저희 맥북, 그 아이패드랑 현금, 가진 모든 장비와 모든 걸 정말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아프리카에 갈 예정이었고 아프리카에서는 현금 달러 인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많이 들고 가라고 들었고 10월달 여행 끝날 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달러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나름 여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현금을 여기다 분할해서 넣고 저기다 분할해서 넣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옷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샴푸나 칫솔이나 기본적인 이런 세면도구도 일하는 간호사분들이랑 목사님, 소셜 워커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 주신 거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발도 다 주셨고 밥을 사실 먹을 돈이 없으니까 식사도 못 하는데 그 식사도 다 병원에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원래 나오는 식사가 아니더라도 주방에서 갖다 주시고 또 영사님 오셨을 때 식사 사주시고 지금 여기 머무는 친구도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라. 제가 이제 돈을 빌렸거든요. 여기서 그걸로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저희를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진짜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희가 거기서 살아나왔어도 이렇게 무사히 잘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수박도 주고 파스타도 해주고 맥북도 빌려주고 중고나라. 저희가 이제 물품을 다 다시 사야 돼서요. 우와. 이걸 먹으라고 우리 준 거야? 브라우니 비주얼 장난 아니다. 너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 물어봤는데 내가 여행을 했을 때 누군가 또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사람 한 사람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너무 힘들었을 거고 저희도 진짜 우리도 힘든 사람 있으면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여행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행을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서 몸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진짜 몸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고 모든 걸 다 잃었던 순간에도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던 게 다 잃어버린 거 아깝지 않다. 시월이 살았네? 내가 살았네? 진짜 살아줘서 고맙다. 그거면 됐다. 라는 말을 서로한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저희 이제 말한 대로 긴급 여권을 받고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월 데이트 종료. 종료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도 제 혼자 끄지 못하는 불쌍한 중인데. 우리 여행 시작할 때도 그걸로 돈 80만 원 잃고 시작했는데 여행 끝날 때도 다 잃고 끝나네. 그러다 시월 머리카락 투자하면 어떡해? 까먹겠다. 예. 저희는 이제 긴급 여권을 만들려고 지금 영사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급 여권. 급류에 휩쓸려 분실. 어제였거든요. 네. 지금 못생기다. 영화에서 나오는 와 진짜 재난 영화다. 여기 이제 머그 그거 들고 있으면 딱인데.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한국 가요 저. 나 여기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다 잃어버렸어. 물건을 잃어버렸어? 응 가방이랑 휴대폰이랑. 휩쓸린 게 아니고 강도당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아니요. 아유 이 딸 얼굴이 그냥 엉망진창이 글자라고 세고 있었어. 얼굴 안 다쳤는데 얼굴이 엉망진창이라면 욕이라니까 엄마. 잠을 못 자서 그 잠을 못 자서 흘리는 거야. 잠잘 자. 잠이 잘 있단 말이야. 저희 이제 오늘 여기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곧. 근데 가는 저희한테 배고프지 말라고 과자 사주고 물 사주고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 종이도 적어주고 너무 많은 걸 지금 해줬어요. 저희는 이제 테라비브 벵구리온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갑니다. 아 이거 옷 주신 거다. 누가? 그 영사관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께서. 공항으로 갑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요. 돌아가서 봬요.